안녕하세요. 물의 균형, 혈액체액의 밸런스, 혈액체액의 균형. 자, 우리가 하루의 배설량만 좀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소변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 1.5리터, 폐로 나오는 게 배설량이 500cc, 또 피부로 나오는 게 얼마? 500cc. 항문으로 나오는 거 얼마? 우리가 물을 배설하는 거, 혈액체액 속에 있는 것이 전부 씻어가지고, 독을 씻어서 새로운 몸을 배설을 해주는 물질이 수분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에 얼마를 나와? 하루에? 약 소변을 나오는 게 1.5리터.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2리터. 얼마? 2리터. 약 2리터를 우리가 배설을 한다. 그런데 이 배설을 하는데 2리터를 여러분들이요. 자, 우리가 먹는 거는 밥, 국, 또 뭐 있어요? 반찬, 과일. 이것이 전부 3끼를 먹으면 약 2리터가 됩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얼마? 2리터. 그럼 배설하는 것도 2리터. 이것이 혈액체액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양의 물이 2리터를 먹었어. 그러면 배설도 2리터를 했어. 만약에 이게 3리터를 먹었어, 물을. 주스도 먹고, 특별히 그냥 가재미탕이 있다서 가재미탕, 설렁탕, 많이 먹었어. 그러면 3리터를 먹었어. 그러면 혈액체액의 밸런스가 깨져, 안 깨져?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혈액체액의 밸런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럼 밥에다 물 말아 먹어. 또 국도 먹어. 그럼 물을 2.5리터를 먹었어. 그러면 5리터에 0.5리터에 우리 체액이나 혈액의 농도가 흐려졌지. 흐려졌으면은 수독증, 냉증, 체온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먹은 것만큼 배설한 것만큼 먹어줘야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서 물을 땀을 찜질방에 가서 운동을 많이 해. 그럼 소비는 3리터를 소비를 했어. 물을 배설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 먹은 거는 2리터밖에 안 먹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배설은 많이 하고 적게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균형이 안 맞죠? 균형이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또는 청량음료수, 주스, 설탕, 염분이 든 음식 마시면 소변량이 증가해가지고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이 많이 먹게 되면 균형이 깨져요, 안 깨져요?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분당에 소변을 만드는 양이 125리터를 만듭니다. 125ml. 리터가 아니고 밀리리터. 자, 1분간에 만드는 소변량이 얼마예요? 125ml. 그럼 우리 종이컵 하나 만들죠. 근데 하루에 180리터를 신장을 돌아요, 피가. 그러면서 노폐물을 500cc를 배설해. 우리가 500원짜리 그 생수 한 병만큼의 몸속에 있는 독을 빼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독을 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근데 혈액체액의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만이 500cc의 물을 빼내.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500cc가 몸에 그냥 독이 축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액체액의 밸런스를 우리는 맞춰서 꼭 먹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숙제예요. 그래서 노폐물이 하루에 500cc가 안 나오려면 똑같은 물을 섭취 않고 똑같이 배설을 안 했을 때는 500cc가 축적이 됐죠. 간경화, 동맥경화, 수독증 그런 것이 와줍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500cc를 노폐물을 배설했다 보자. 그럼 100% 배설이죠. 그러면 이것이 미네랄이 같이 나와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소변 넣고 땀 흘리고 그 다음에 호흡을 쉬고 변으로 배설되는 이 물이 나왔을 때는 미네랄, 혈액 속에 체액 속에 있는 미네랄과 함께 노폐물이 품고 같이 500cc가 빠져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매일 우리는 생명액, 리퀴드맥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혈액, 체액이 바란스를 맞출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상 우리들이 미네랄을 과연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소비된 게 얼마예요? 지금 하루에 2리터라고 봤죠. 그렇으면 2리터라고 하면 1리터의 미네랄이 19g가 존재해요. 그러면은 2리터에 빠져나왔으니까 29g 미네랄이 빠져나온 거죠. 자,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이 29g을 하루에 보충해 줘야겠죠. 그런데 인터넷이나 모든 책자를 볼 때 신장에서 미네랄은 재흡수돼요. 그러니까 다 노폐물을 방관에 빼내고 노폐물 500cc를 다 빼놓고 나머지를 재흡수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장에서는 다시 칼륨을 재흡수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우리 미네랄을 많이 섭취 안 해줘도 되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29g을 하루에 섭취해 줘야만이 혈액, 체액의 바란스를 맞춰서 우리들의 면역이 올라가고 스트롱하고 질병이 없어진다는 거, 이것은 경험으로 알아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10g을 섭취를 해봤어요. 29g의 미네랄 0.5% 타서 섭취를 해보고 음식 속에서 섭취해봤는데 결핍이 와요. 바란스가 깨어져요. 균형이 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변이 나오면서 몸이 가볍다. 일찍 일어나도 피곤이 없다. 하루에 한 번씩 졸림을 받아내 졸림도 없고 또 피곤도 없고 몸이 무겁지도 않다. 이런 사람이 20g이고 10g을 먹은 사람은 반대로 몸이 무겁고 피곤이 오고 졸리고 이렇게 또 안 먹은 날은 10g은 활동하기가 싫고 그 다음에 나른해요 몸이.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나온 만큼의 미네랄을 보충해줘야 혈액, 체액이 바란스를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 줄게요. 내가 물의 균형을 맞추려면요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가, 첫째 물을 8컵, 9컵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요 몸의 균형이 혈액에 깨져서 수독증이 오고 암이 옵니다. 고혈압이 옵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싶을 때만 먹어라. 자, 봐요. 내가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 소변을 보고 또 점심에 오후에 밤에 잘 때 한 4-5번 보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음식으로 먹은 물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죠? 예, 배설을 해도. 그러니까 물을 운동을 하거나 여러분이 좀 짠기가 들어왔거나 이랬을 때는 물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만 먹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물은. 그래야 혈액, 체액이. 그리고 물을 억지로 먹은 사람은 배가 고프질 않아요. 배가 안 고픈 사람은요 물이 내 몸속에 너무 많아서 혈액, 체액이 바란스가 깨졌다. 그래서 배고프지가 않다.
여러분, 그래서 물을 꼭 먹고 싶을 때만 먹으시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요, 밥도 먹고 싶을 때만 먹으세요. 그리고 위를 시원하라, 위를 쉬게 하라. 여러분들이 아침을 먹고, 아침엔 고기도 먹고, 뭐, 과일도 먹고, 다 먹으라 이거야. 그리고 12시까지는 아무것도 마라. 그러면 우리가 아침을 9시에 끝났다 하면은 10시, 11시, 12시, 3시간은 위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뭐 사과 한 쪽을 먹고 떡 한 쪽을 빵 한 쪽을 먹으면 위가 계속 워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위도 지친대. 지치면은 네가 할 대로 해라. 나는 죽겠다 하고 위는 쉬어버려. 그러면 배고프지가 않아. 위가 활동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혈액체액이 바란스가 깨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전부리를 하지 말라. 위를 쉬게 하라. 그리고 밤참 먹는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물 먹었을 때,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자궁에 혹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또 암이 자랍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어느 사람? 배고프지 않을 때 물 먹은 사람. 물을 먹고서 배고프지 않아. 띵 하고. 그러면 몸이 다 낫워킹이죠. 그럼 암이 자랄 수밖에 더 있어요. 세균이 들어올 수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을 때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은 낫워킹 하니까 암이 막 자라. 노폐물이 막 쌓여. 혈당도 막 올라가고 고혈압도 올라가. 자궁에 혹도 생겨. 주전부리에서 수도를 해야만 된다. 균형이 깨어진 사람들은 쓸개의 도리백이에요. 간의 도리백입니다. 또, 정상 체중이 미달된 사람. 내가 60kg에 될 사람이 47kg까지 내려간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물이 균형이 깨져서 피순환이 안 되니까 낫워킹 하니까 숙변이 쌓여가지고 빼빼 마릅니다. 이런 사람들, 모세혈관이 좁아지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통증이 오는 사람들, 어깨 통증, 디스크, 관절염 이런 거 오는 사람들이 전부 혈액체의 균형이 깨어져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세는 자궁의 혹이 3.5cm, 혈 관절에 여기에 이것이 연골이 달아나서 이 뼈끼리 닿아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혈액체액이 바란스가 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이 갈비뼈에서 밑으로 미통이 오는 거예요. 항상 띵하고 띵해서 약국으로 병원으로 찾아다녔지만 치료가 안 돼서 이런 사람들을 물어보면 대개 밥 먹을 때 물 말아 먹어. 국 말아 먹어. 그리고 보청기를 끼는 사람들. 또 이런 거를 또 코에서 귀에서 진물이 질질 나오는 사람. 이걸 막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혈액체액의 바란스가 깨어진 사람들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혈액체액의 바란스는 먹은 것만큼 배설한 것만큼 그대로 미네랄을 보충해줘라. 생명의 리퀴드맥은 이 바란스를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이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 위에 세라리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미용, 항암작용, 변비해소, 체중 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 증강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혈압에 좋죠. 더 한층 보충이 됩니다. 이 무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우리 무는